첫 번째 달려갑니다. 자, 김민희, 홍상수 등남입니다. 이분들 소식 전할 때마다 참 난감해지는데요. 결국 출산, 등남을 했다는 건데 물론 새 생명이 태어난 건 참 축하받을 일이고 경사스러운 일인데 여기까지 설명 좀요. 네, 두 사람은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10년 가까이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화계에 따르면 김민희 씨가 최근 아들을 출산하고 하남에 있는 산후조리원에 있다고 하는데요. 김민희 씨는 지난해 여름쯤 자연 임신을 했고 임신 소식은 지난 1월에 한 매체 보도에서 올 봄에 출산을 앞뒀다고 전해졌습니다. 이후 지난 2월 김민희 씨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만삭인 상태로 홍 감독과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홍 감독은 산부인과에 항상 같이 다녔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운전 연수를 다시 시작하면서 김 씨의 출산 이유를 대비하는 모습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아이 이제 족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네,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요. 이제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 이 부분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이게 법적으로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봐야 되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홍상수 감독이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패소를 했고요. 1심에서 패소한 후에 항소하지 않아서 확정이 됐고 여전히 배우자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태어난 아이는 이제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좀 선택을 할 수는 있어요. 홍상수 감독의 아이로 이제 혼외자로 등재할 수도 있고 또는 김민희 씨와는 또 모자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올릴 수도 있는 것인데요. 다만 이혼과 그리고 또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씨의 혼인 관계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 둘 사이의 자녀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고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법적으로는 그런 상태로 볼 수 있고 또 그 외에 사실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홍상수 감독의 기존에 있던 자녀와 또 이번에 태어난 자녀 사이에는 사실 기타 법적인 권리는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뭐 좀 법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 세부적인 사항마다 또 나눠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다음 또 이어가죠. 전동 스쿠터 타고 싱입니다. 자, 전동 스쿠터 타고 어디서 싱 했다는 걸까요?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지하철 역사 아닙니다. 저마다 분주한 사람 코너에서 아유 세상에 저 아저씨 뭐야? 자, 걸어가고 있는데 자 코너에서 나온 여성 걸어가고 있는데 바로 그때 저 전동 스쿠터 아저씨가 지금 아이고 세상에 저 인파를 헤치고 그냥 쭉 가더니 저 여성을 갖다가 저 뒤를 쭉 따라가다가 저 영상 끄트머리 가서 부딪혔다는 건데요. 세상에 엘리베이터 타고 저기 내려왔구나. 그럼 곱게 나갈 것이지 왜 사람을 또 치웠어 또. 네, 제보자께서 퇴근하던 시간입니다. 사람이 많던 시간이고 서울 역산의 지하도로였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사람이 걸어온 게 아니고 전동차가 왔어요. 저 전동차 저렇게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거 타신 분은 70, 80대의 남성으로 보였는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기는커녕 왜 내 앞길에서 방해하냐고 막 화를 내고 욕설을 하고 폭언을 하고 갔대요. 이 부딪히신 분이 너무 놀라고 아파가지고 다친 곳을 이렇게 보고 있는 동안 그냥 사라졌다고 합니다. 나중에 발목, 종아리, 허벅지 다 다쳐서 다발성 외상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예. 제발 치료비 다 줬다고 해주세요. 치료비 한 푼도 안 줬습니다. 제보자가 치료비, 진료비 다 내야 되는 상황인데 실제로 봤을 때는 뒤에 가서 부딪혔기 때문에 고의일 수도 있고요.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100%에 해당할 것처럼 보이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보자가 경찰하고 역사관리자한테 신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경찰의 얘기에 따르면 이 남성이 나 그런 적 없다.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고요. 문제는 이 남성이 뭐 장애인은 아니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형편이 별로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처벌을 받아도 처벌 강도도 약하고 거기다가 뭐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도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일 서울역 사내로 역사 근처에 이 전동차 질주해 간다고 얘기를 하고요. 매일 저런데요? 예, 유명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무 제지도 없고 이래서 제보자 입장에서는 이거 좀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아유, 왜 저래 진짜. 아유, 좋습니다. 예, 다음 주 이어가죠. 대파 뽑고 봉지 탈탈입니다. 자, 쑥 뽑고 탈탈 털고 아주 난리 부르스. 자, 우선 뽑고부터 만나보시죠. 자, 주택가 지나는 저 자전거 끽 속도 줄이면서 가던 길을 마저 가는가 싶더니 다시 백도를 합니다. 자, 백도 했어요. 지금 다시 유턴 했어요. 그러는데 나 이제 걸어오는데 가게 앞 대파에 시선 집중. 아이고, 이거 실한 것 좀 보소. 남자한텐 대파만큼 좋은 게 없지.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야. 아, 10만이 마냥 그냥 통째로 뿌리까지. 아, 훔친 대파 먹고 배탈이 난 나라. 라고 지금 채팅창에 어떤 분이 올려주셨어요. 네, 지난 7일 대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제보자는 배달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취미로 대파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출근했더니 대파가 없어져서 CCTV를 확인해 봤는데요. 어떤 남성이 보신 것처럼 파 모종을 통째로 훔쳐가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2, 3년 전에도 이 모르는 사람이 가게 앞에 있던 화분이며 대파며 꽃이며 많이 훔쳐가서 경찰에 신고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CCTV에 범인 얼굴도 찍혔었지만 경찰에서 범인을 잡아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신고를 해도 못 잡겠지 이런 마음이라고 하고요. 그래도 방송을 보고 좀 반성이라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아유, 저 실한 것 좀 봐 저거. 자, 두 번째로 탈탈 영상도 이어갑니다. 자, 장갑 낀 남성 건물 앞에 쓰레기 더미로 컴온. 자, 잘 정리된 쓰레기 봉투 줄여서 스봉을 이리저리 하나 잡아 올리더니 자, 뭘 할까요? 주도 탈탈탈탈탈탈. 허허, 내가 이렇게 알뜰한 남자라니까. 아니, 그럼 쏟아낸 쓰레기는 어쩌고? 그건 네가 치워. 아, 진짜 너무 싫다 진짜. 네,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의 한 단독주택 가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제보자가 나와 보니까 쓰레기가 어질러져 있어가지고 살펴본 거예요. 영상을 봤더니 지금 보고 계신 저 장면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한 남성이 쓰레기 봉투에서 쓰레기만 빼고 봉투만 가져갔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런 짓을 하면은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글을 써서 저 부근에 제보자가 붙여놨는데요. 예. 실제로 절도죄로 처벌받은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행위 자체가 범죄이고 또한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제보자가 굉장히 착합니다. 저렇게 가져가더라도 뒷정리라도 좀 하고 가라 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예,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카페 직원의 오해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30대 남자 직장인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처럼 저도 아침마다 회사 앞 카페에서 커피를 사가는데요. 거의 매일 가니까 사장님이랑 직원들도 알아보시고 계산하기도 전에 커피를 만들어 놓으시거나 일은 요즘 어떠냐, 주말에는 뭐 했냐 이런 얘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새로운 여자 아르바이트생이 나왔는데요. 제가 외향적이기도 하고 앞으로 자주 뵐 것 같으니까 먼저 인사를 드렸어요. 그분도 처음엔 잘 받아주셨고 어느 정도 친해졌다 싶었을 때는 다른 분들한테 하는 것처럼 스몰 토크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를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문도 다른 사람이 받게 하고 음료를 줄 때도 시선을 피하고요. 최근에는 저를 보자마자 급하게 화장실로 가더라고요. 전 혹시 관심 있다고 오해할까 봐 억울하거든요. 오래 만난 여자친구도 있고 사적인 대화도 없었고 남자친구 있냐 이런 질문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점점 카페에 가는 게 불편해졌는데요. 다른 카페를 갈까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여기 커피 맛이 가장 좋고 다른 직원분들이랑은 잘 지내거든요. 잘못한 것도 아닌데 피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도 좀 오버하는 것 같은데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오늘도 자아 대결로 갑니다. 먼저 그래도 오해를 풀자는 자아입니다. 야, 수호야. 그러니까 애초에 왜 알바생한테 그런 짤데기 없는 얘기를 해. 다혜 씨가 주말에 뭘 하든 도대체 그게 왜 궁금한데. 야, 여기 미국 아니고 한국이야. 딱 봐도 널 지금 껄떡새로 보고 있구만. 야, 네 여친을 위해서라도 오해는 풀어야지.
직접 불러서 말하든 그게 영 그러면 이 왼손 약지에 반지라도 끼고 가든 확실히 알려 동그라미. 아, 교수님 좋아요. 아우, 좋습니다. 다음 그냥 무시하자는 자입니다. 야, 수호야. 진짜 나 뭐 하나 한번 묻자. 도대체 이게 왜 고민인 거냐? 정 불편하면 다른 커피 가면 되잖아. 왜 유독 그 집이어야 되는데? 잠깐만, 아니야. 너 확실히 그 알바생 다혜 씨한테 너 관심 있는 것 같아, 너. 그게 아니면 이게 고민일 리가 없어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야, 그럼 그냥 투명인간 취급해. 뭐 이렇게 신경을 써, X. 아, 손 변호사님부터. 네, 애인이 있잖아요. 오래 사귄 애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쓸 필요 없고 뭐 이거는 그냥 무시해라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박 변호사님, 저는 예. 이 사연자분 관심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성향들이 많이 이제 차이가 나는데 좀 내여성적인 것 같아요. 내향적인 이 알바생이 아마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우리 지금 사연자님은 약간 아주 적극적인 외향적인 사람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저도 사실 좀 외향적이라서 보니까 혼자 좀 이렇게 나서다가 오해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진짜?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성격 같아요. 아, 정말. 그러니까 예, 안녕하세요. 인사도 안 했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적도 있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마 이분도 아, 그래서 혹시 저한테 수작하실 뭐 왜 그러세요? 이렇게 뭐 사람 막 나쁘게 쳐다보는 경우도 몇 번 겪었거든요. 아, 진짜. 아마 우리 제보자 이 사연자님도 제 생각에는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무시하고 사시면 정상화 될 겁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이때 이야기를 하면 진짜 더 이상해질 것 같아서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그 아르바이트생이 오히려 내가 좀 뭐 오해를 했나? 좀 착각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냥 제발 가만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발 가만히 있어라. 자, 교수님. 네, 전 아닌데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이 재밌어, 남성분이 재밌어. 이 여자한테 정말 관심이 없었다는 게 확실하다면 저는 좀 찝찝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거나 이렇게 껄떡댔다라고 껄떡나무로 생각하고 내가 연락을 안 하고 사라지는 거 어디서 우리 이 한국 사회 좁은데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데 무슨 말을 하고 다닐지 몰라서 그냥 정말 관심이 없고 커피가 맛있어서 그리고 성격이 외향적이라서 그랬다는 티를 좀 내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고 본인한테 얘기하기 어려우면 사장님한테라도 좀 얘기하는 게 깔끔하지 않나요? 또 다른 걸떡으로 비춰지지 않을까요? 아니 사장님 그래서 남자 걱정스러워서 제가. 자, 예. 백다희 아나운서. 네, 댓글도 보겠습니다. 무소각은님, 상대방은 이야기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고요. 캐피탈리즘님, 상대는 치근덕거리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AYC님은 스몰 토크가 본인 기준이니까 상대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 제 생각엔 사연자분 확실히 관심 있어.